자, 오늘의 투자처는 근막 통증 빠이빠이빠이빠이야랍니다. 자,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소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전은진. 당신의 그 몸짓은 꽃 중년 남자. 그렇다! 슬쩍 봐도 눈에 확 띄는 외모로 부산 의료계에 꽃바람을 일으키는 이 남자. 젊은 시절 신성일 씨 닮았다? 하루하나치 법무스러운 줄 모른 탓더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겐 인기 만점! 거마 우리 사우상 것있네. 노래를 부르시지만 그건 안 된다. 아내밖에 모르는 세렌. 특히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찾아온 환자들의 굳은 몸을 한 번의 손길로 풀어준다는 기묘한 소문의 주인공. 역지사지라 했던가 그 역시 10여 년 전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 고생했기에 환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허리도 못 펴고 한마디로 기어왔다가 굳은 몸으로 서서 돌아가다니 그야말로 이 남자 허준이 환생했도다. 얼쑤 제대로 좀 봐라. 아직도 굳은 몸으로 사시나? 이제는 곧은 몸, 바른 몸, 100세까지 척추 쫙 펴고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우리 한의사 전은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진짜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원장님도 디스크 질환이 있었다고 실제로? 아, 예. 그 출연하시는 원장님들은 네. 이게 직업병처럼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 13년, 4년 정도 되었는데 네. 저는 이제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팔도 저리고 다리도 땡기고 해서 잠을 못 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체중 관리도 하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서 네.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남 같지 않고 네, 다 이렇게 저처럼 느껴져서 네네. 신경을 더 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서 그 고통을 알고 불편함을 아니까 그렇죠. 환자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몸이 너무 아파. 본인은 불편해. 잠도 못 자고. 근데 뭐 엑스레이나 CT나 MR을 찍어 보면 별 증상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럼 너 깨병 아니냐? 근데 본인은 너무 맞아요. 아프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근육이나 근막에 급성이고 또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통증 유발점으로 인해 하나나 또는 여러 개의 근육에 초래되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증뿐만 아니라 근수축이나 아니면 근력 약화 또 그것으로 인한 운동 범위 감소 네. 그 외에도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만성화되면 보통 이제 마사지나 네. 찜질 그리고 뭐 물리치료 같은 일반 치료에 반응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근육에서 발생되는 통증이잖아요. 통증 유발점이 정확히 뭔가요? 통증 유발점.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근육이나 근막에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작은 압통점을 말하고요. 네. 이게 국소적으로 이제 근조직이 손상되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염증이 있는 조직을 말하는데 네. 요 이제 통증 유발점이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처음에는 쌀알처럼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굵게 띠처럼 만져지고요. 만성화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통증 유발점을 압박을 하면 다른 근육, 굳은 근육 만지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위로도 연관통이라고 떨어진 부위에도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통증 유발점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은 되게 다양한데요. 네. 보통 뭐 두통이나 목, 어깨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날개뼈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골반 쪽에도 잘 생기는데 네. 통증뿐만 아니고 통증 유발점은 이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시린 느낌, 마비감, 네. 그다음에 눈물, 콧물, 코막힘, 현기증 같은 증상도 동반하고요. 네.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운동 범위 감소 같은 운동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 이 통증이라는 것이 있고 통증 말고 또 다른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요거는 예를 하나 드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흉쇄유돌근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유두돌기부터 해서 쇄골까지 붙은 근육인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손에 예, 잡히는 목을 거? 반대쪽으로 돌리면 만져지는 불룩튀어난 이 근육을 여기요? 예.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근육 같은 게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두피가 시린다든지 네. 아니면 귀에서 싸그락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난청, 네. 어지럼증 아니면 메스꺼움을 동반한 소화불량, 네.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떨리거나 네. 또는 이게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요새 이제 거북목 때문에 앞으로 많이 숙이는 자세나 네. 네. 아니면 이제 특히 교통사고 이후에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네. 흉쇄유돌근을 치료해서 종종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증상이 이렇게 뚜렷한데 네. 검사상으로 안 나오면 참 답답할 것 같거든요. 맞아. 잘 생기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 그런 부위가 있는. 네. 네, 어차피 근육은 우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육에 이론적으로 통증 유발점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이제 목 어깨, 그 다음에 허리, 네. 골반 이런 쪽에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목 어깨 뻐근하거나 무겁지 않으신 분이 없잖아요. 네. 뭐 허리 한 번씩 결리는 느낌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통증 유발점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럼 근막 통증 증후군 하면 쉽게 근육이 좀 뭉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찜질이나 마사지 하면 풀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근육이 뭉쳤을 때 초기에는 한 하루 이틀만 푹 쉬어도 잘 풀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풀린 경우가 되게 많죠. 이때는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각보다 단단하거나 아니면 근육의 긴장이 과도하게 되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요게 이제 해결하지 않고 이게 긴장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 점점점 다른 근육으로 퍼져서 네. 통증을 더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주위 신경근을 자극해서 신경 증상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마사지하고 찜질하니까 낫더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아. 근본 원인은 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통증의 악순환 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제 근조직이 손상이 되면 근육 속에 있는 미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근육 내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저산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네.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근육 속에 이제 통증 유발 물질이 축적이 되어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고요. 네. 통증 유발점이 이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 통증 때문에 다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서 아하. 통증 유발점을 더 악화시키고 다시 통증을 더 증가시키는 이 악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 형성하게 됩니다. 완전히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해서 돌게 도는 되는 거야.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악순환을 일단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한번 딱 끊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육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주로 일으키는 주동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네. 그 주동근을 도와주는 협력근이라는 근육들이 네. 있습니다. 보통 주로 일하는 근육이 손상이 되더라도 네. 그 동작을 하는 데는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력근들이 다 도와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협력근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협력근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럼 더 통증이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초기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주동근과 협력근에 문제가 있는지 잘 진찰을 해서 네. 초기부터 같이 치료에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네. 실제로 저번 주에 환자 한 분이 오셨거든요. 네. 네. 원래 환자분이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네. 이제 운동해야지 하고 한 3일 정도 스쿼트를 매일 하시고 앉아 내려놨다. 기마 자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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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종아리에 근육통이 생기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근육통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운전 또 서너 시간씩 하시고 그다음에 등산 또 다니시고 하시다가 2달이 경과돼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밑으로는 발목도 아프시고요. 그다음에 위로는 골반, 허리, 그다음에 어깨까지 어머, 아프셨어요. 전신이다. 터졌구나. 네,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스쿼트를 할 때 네. 우리 골반 뒤쪽에 있는 근육하고 협력근인 허벅지 뒤쪽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다 약화가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종아리에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 단순 근육통인 줄 알고 놔두니까 이제 전신적으로 다 퍼져버린 거죠. 그럼 근막 통증 증후군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섬유근통이나 네. 아니면 가성 디스크 증상을 초래하는데요. 섬유근통이라는 거는 3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는 광범위한 통증으로 여러 군데 전신적인 근육통이 증상이고요. 이외에도 전신 권태감이나 뭐 불안, 우울, 불면,
그리고 과민성 장염 같은 증상을 동반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고요. 이게 뭐 딱히 검사상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신경성이라고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성 디스크를 얘기하셨는데 가성 디스크. 네, 가성 디스크 증상이 어떤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 유발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 팔이나 다리로 통증이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증상의 양상이 마치 디스크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팔이 저린다, 네. 손이 뻣뻣하다, 그래서 잘 쥐어지지 않는다, 뭐 다리가 당긴다 이렇게 엉치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네. 그 위쪽 부분 저도 한때 되게 아팠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마사지도 많이 하고 집에서 남편도 막 만져주고 했는데 되게 오래 갔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거였나요? 네,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이 예. 보통 한 깊이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는 거는 가장 깊숙하게 있는 소둔근이라는 근육이고요. 아, 맞아. 겉에 있는 근육들은 마사지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만 네. 이렇게 거의 뼈 안 쪽까지 풀리더라고요.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은 실제적으로 그 근육을 침이나 약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네. 마사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근막 통증 증후군이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척추의 가장 속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흔히들 아시는 코어 머슬에도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역할이 척추가 제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바로 움직이는지 이제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 이 다혈근의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면 척추에 아탈구를 유발합니다. 아탈구는 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탈구는 뼈가 맞닿는 관절면이 완전히 어긋난 경우를 탈구라고 네. 그러고요. 아탈구는 이제 교정적에 쓰는 용어인데 관절면은 관절미끼리 닿아는 있지만 그래서 아주 약간 어긋난 경우를 말하고요. 척추에 아탈구가 생기면 척추 부정열이 생겨서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화가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디스크를 압박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서 네. 진짜 디스크 증상으로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아탈구 자체로도 네. 주위의 신경근을 자극을 해서 음. 근막 통증 증후군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내 몸이 왜 이런지를 첫 진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추나 지금 하셨잖아요. 추나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전원자님께서 어떤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떤 증상이 좋습니까? 추나 질환은 이제 목 디스크, 네. 추나요법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협착증 같은 근육계 질환에 가장 많이 응용하고요. 이외에도 뭐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같은 내과적 질환에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뭐 교통사고 같은 외부 충격 이후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도 추나요법을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휜 다리, 구분 등 뭐 일자목 같은 인체 부정열에도 추나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면서 추나요법 외에 다른 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른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통증 유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장 이제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약침요법이 있고요. 네. 네, 통증 유발을 찾아서 약침으로 그 약액을 주사하는 치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통증이 퍼져 있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에는 한약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 그럼 약침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다가 침을 놓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포인트에 정확한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 유발점 부위에 이제 조직의 섬유화 진행을 끊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히 시키거나 아니면은 통증 유발 물질을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신경근의 흥분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쪽으로 거기에 맞는 각각의 약물을 선택해서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합니다. 그럼 통증 잡는 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약재? 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약방에 가서 제가 다려서 한번 약초를. 먹어볼까 하는데 네. 말씀하시기 힘드신가 금방 봐요. 왜 머뭇했냐면 병원에 오시면 편할 텐데 직접 하신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육 질환을 한방에서는 련이라고 합니다. 련. 련? 네. 네. 경련하다 할 때 련. 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오그라들다, 쥐가 난다 이런 뜻의 한자고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이제 파악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령급, 연인간급, 구련으로 나누고요. 네. 령급은 뭐냐면 근육이 급하게 이제 긴장하거나 급하게 용을 쓰고 난 뒤에 굳은 경우에 흔히 삐었다 할 때 그런 겁니까? 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감초를 주로 네. 써서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뜻으로 네. 우리가 구축된다. 구부정하게 아. 있을 때 이렇게 근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에 네. 네네네. 작약이란 약재를 써서 작약. 네. 네. 근데 많이 들어봤어요. 작약. 잠깐만 쓰고 메모 좀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야. 네, 자기이고. 네. 마지막으로 연인간극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개의 근육이 서로 당겨서 그 가운데가 딱딱해져서 아. 병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것을 연인간극으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흔히 이제 잘 아시는 대추, 네. 약용 대추는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추를 써서 이것을 약용. 해결을 합니다. 네. 약용 대추 그냥 시장에 가면 없어요? 약용 대추 따로 있습니까? 시장에서 사실 때는 네. 가장 큰 거를 사세요. 아, 큰 그게 놈으로? 예. 약효 성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나마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본인 해보시려고요? 그래서 수님 씨가 한번? 작약 대추. 아, 그럼요. 제가 사서 데려서 먹어야죠. 제 몸은 제가 지켜야죠. 이것도 먹는 양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아, 그렇죠. 찾으셔야 되겠고.